Thank you.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두 번째 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국빈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처음 또는 유일한 이런 단어를 많이 가지고 다니십니다.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두 번째 방문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대훈장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9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8곳의 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는 대량 파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그 위대한 역량을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큰 업적으로 남으면 대통령께서도 세계사적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도 정말로 오래된 큰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로 큰 성과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대통령께서 가지신 그 큰 역량으로 전 세계 그리고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정하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요청을 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님이 대통령님의 그 진정한 내심의 뜻을 잘 수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 상태라서 불발되긴 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서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로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님의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오랜 동안 분쟁 지역이었고 지금도 휴전 중인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도움으로 또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안전하게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방위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사실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군사력 평가로 5위라고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그렇게 부족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또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다면 전에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전에 말씀하셨던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의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데 실제로 큰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어젯밤에도 보니까 미국의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서 진정한 새로운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서 또 대미 구매 확대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미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아주 오래된 한미 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미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한미 간의 진정한 동맹 더 확대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Well, thank you. Well, I'd like to thank you very much, and I want to thank all of your people, many of whom I know. 감사의 And we've 말씀드립니다. been dealing. They're very tough negotiators. 이미 터프한 협상가로 많이 여러 번 뵀던 분들입니다. We're working together. There's a great love 그리고 between our communities, 저희 between our 두 people, 양국 사이에 between 깊은 leadership, 우정이 and 있고 지도부 we're all 사이에서도 friends. I know you showed me a 우정이 picture from 깊습니다. a long time ago of you 그리고 and I. 오래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 오래전 사진보다 지금 오히려 더 멋져지신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직 휴전 상태에 있지만 이 상태도 곧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문제를 세계적으로 해결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투 상태 그리고 분쟁 상태인 지역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는데 많은 지역에서 분쟁을 해결했고 러우 전쟁도 곧 해결될 것입니다. 저희가 많은 전쟁을 지금까지 해결해왔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또한 보좌진 분들과 긴밀하게 논의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님과는 시간을 조율하지 못했지만 시진핑 주석님은 내일 방한하실 예정이며 세계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주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여기서 미중 회담을 할 텐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시진핑 주석님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의 주요 일정이고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일정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과 모든 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상식이라는 표현을 저는 매우 좋아하는데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해결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그리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극진하게 환대해 주시고 너무나 큰 예우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에 보여준 존중과 이런 극진한 대접 덕분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까지 구축해 오신 그리고 일구어 오신 여러 성과가 매우 단시간 내에 일어난 것으로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이 매우 뛰어나서 저희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조선 분야가 1위였는데 한국이 2위였고 그런데 미국이 나쁜 결정을 여러 번 했고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조선 분야가 뒤처져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에 집중한 나머지 조선 분야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및 다른 여러 장소에서 다시 조선을 한국과 손잡고 부흥시킬 것이고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최고로 다시 일궈볼 것입니다. 여러 산업이 양국 간에 밀접하게 얽혀 있고 저희 미국은 또 AI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선도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자동차 회사들도 많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일본에 있었는데 토요타가 약 100억 달러를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서 짓는 데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인 근로자들을 대부분 채용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공장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산업이 많이 미국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임기 말쯤에 22조 달러가 외국인 투자로 미국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것도 당시에는 기록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큰 기록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이전 기록이 5분의 1 수준이 될 만큼요. 이전 정권은 4년에 걸쳐서 1조 달러 미미하게 했는데 그런데 저희는 1년 만에 1조 달러를 이뤄내서 이런 숫자나 성과를 본 다른 국가는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국 사이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론 이전에도 특별한 관계였지만 저희 둘 사이의 관계만큼 그렇게 한미 관계가 강력했던 적은 없습니다. 비스트 미국 대통령 차를 타고 여기에 왔는데 그리고 한때는 무기를 이제 탑재하는 그런 타짜에서 그렇게 미스트를 타고 왔었는데 완벽하게 해낸 것 같습니다. 제 내각을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진기한 강경 그리고 위대한 강경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이제 환영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무부 장관님이 또 방위 쪽에서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상무부 장관이 미국 쪽에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 것 같고 우리 쪽이 위원장인 거는 컨설테이션 커미티라고 협의위원회입니다. 협의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산업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협의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하는 거고 양 위원회가 상호 협의하면서 이제 투자 프로젝트도 고르고 의견도 서로 내고 우리가 또 협의위원회가 전략적 법적 고려사항을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고 투자위원회는 협의위원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능하면 질문 하나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먼저 좀 손 드셔가지고요. 네, 여기 MBC 김재윤 기자 먼저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다소 좀 비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투자금을 이제 회수했을 때의 이익 배분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9대 1이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면 환수하기 전까지는 5대 5로 가는데 그 다음에 환수를 하고 나서 그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수익금은 또 어떻게 투자를 해서 환수하는지 그런 방식이 좀 궁금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양국이 이렇게 핵심 쟁점은 남아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본 딜이 5대 5로 돼 있고 이제 원리금이 회수된 이후에는 이제 이익 단계니까 9대 1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5대 5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강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문제 제기 과정에서 그 비율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비율로 명시하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표현을 20년 이내에 이제 5대 5로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한 20년 하면 원금이 나오잖아요. 5 곱하기 20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캐시플로우라는 것이 매년 똑같이 나오지는 않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초기에 많이 나오고 어떤 거는 초기 3년, 5년간은 별로 안 나와서 한 3년이나 5년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20년 내에 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 이제 뚜렷해지면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우리 양국 간에 여러 협의를 하면서 이제 상호 이해하면서 그 표현을 넣을 때 상호 간에 암묵적인 그런 이해가 있는데 그걸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로서는
숫자를 우리가 원래 희망했던 그 숫자를 마지막에 아주 명확하게 넣지 못한 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 문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이익 배분, 우리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익 배분에 우리는 그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제일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연도별 한도를 설정하는 거였어요. 연도별 한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 두 번째,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MOU의 문구로 모호하지 않은 걸로. 그래서 제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MOU가 혹시 공개되면 보시면 되겠지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건 아까 제가 이제 본문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사업을 심사할 때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사업. 그러면 원리금 회수 처음에 상업적 합리성이 없이 그냥 했다가 5대5 그게 비율이 아무리 높게 설정돼 있는들 나중에 사업이 손실이 나고 그러면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첫 번째 사업 자체가 아주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돼야 된다. 거기에 제일 주안점을 놓고 5대5 부분도 그렇게 이제 사업 소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초기에 좀 더디게 좀 회수가 되는 그런 사업 그런 흐름이 좀 보이면 양국이 협의해서 그 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점점 질문 많아지죠. 일단 이명석 기자님 먼저 질문하시고요. 혹시 안보나 보안과 관련된 거는 카메라 끄고 빽빽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협상 고생하셨습니다. 연합뉴스 이명석 기자인데요. 정책실장님하고 안보실장님한테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책실장님 좀 전에 발표하신 그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타결을 지었던 미국이랑 일본 사이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하고 어떤 면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안보실장님은 아까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때 중국 쪽 잠수함 추정 문제를 좀 거론을 하시면서 우리 핵잠 연료 공급 허용을 결단해달라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발언이 앞으로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흐름에 맞물려서 우리도 좀 더 그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본 구조와 이제 유사한 면도 있고 일본과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9월 4일 날 MOU를 일본이 사인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또 뭐 더 같은 조건으로 많이 또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일본들이 우리에게 준거도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로서는 아까 말한 5대5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좀 야속한 면도 있었죠. 뭐 그게 그렇게 이제 5대5로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MOU에 확보돼 있는 일본도 매우 이제 당시에 치열하게 협상을 해서 안전 장치를 우리보다 먼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제 훨씬 더 실질적인 협의를 해서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는 우리 MOU에 전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일본의 MOU에 있는 내용 우리한테 이제 결여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는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으로 다 돼 있다 한국에. 근데 우리가 일본 MOU에 없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좀 서로 이렇게 협상 과정을 하면서 이제 추가를 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협상 그보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대외 자산이 월등히 많은 나라고 기초통화국 그래서 우리만큼 그런 이렇게 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해서 그런 어려움은 덜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일본에 없는 그 장치들이 이제 우리 쪽에 추가되어 있는데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선별하여 투자한다. 이 조항은 우리는 이제 명시적 우리 쪽에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현금 투자 규모도 일본은 그냥 5,500억 불로 돼 있죠. 근데 우리는 3,500억 불 그 전체 패키지 중에서 2,000억 불만 현금 투자고 그래서 이 현금 투자 대비로 하면 일본 대비 우리가 36% 수준이죠. 그리고 일본과 달리 우리는 조선 분야 투자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중요한 한미 간의 협력이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의 대미 조선업 진출 기회를 1,500억 불 특별히 이제 이건 딱 이렇게 조선업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제가 몇 번 설명드린 대로 일본에 없는 연간 투자 한도 200억 불 명시적으로 딱 이 한도가 설정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많이 또 그 이야기에서 그 아주 집념을 가지고 반영시킨 것이 투자 금액을 투자가 선정돼서 초기에 이제 소위 말해 선불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사업의 이제 기선고라고 그러죠. 사업의 진척 정도. 사업의 진척 정도, 이렇게 기선고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건설에서. 그래서 기선고 방식으로 분산 투자한다. 사업이 진행돼서 진도가 나가고 실적 투자가 그만큼 이루어진 그만큼만 돈을 그때그때 분납을 한다.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뭐 여러 개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보면 뭐 원자력 발전소도 짓고 뭐 여러 이제 인프라도 하고 여러 사업들이 조선도 하고 여러 사업체가 여러 개가 나올 텐데, 프로젝트별로 SPC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거를 하나로 엄브렐라로 만듭니다. 엄브렐라 SPC로 만들어서 사업하다 보면 상업적 합리성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해도 가끔 보면 어떤 거는 뭐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고 더디고 그럴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이쪽에서 좀 더딘 쪽에서 또 잘 나온 쪽을 이익을 이렇게 풀을 해서 회수할 수 있는 엄브렐라 SPC 구조도 한국은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임해야 된다. 이 조항도 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금리 상한도 우리는 이제 또 뭐 국제금융이나 이 시장이 일본보다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얇기 때문에 딥하지 않죠. 그래서 기존 뭐 좀 전문적입니다만 상한을 일본 플러스 30bp로 가정했고, 거기에 대한 기준금리도 2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를 적용하니까 같은 금액 투자하더라도 한 우리가 110bp, 한 1.1% P포인트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여기저기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꼭 특정 국의 잠수함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그쪽에 북한, 중국 쪽 수역에서의 잠수함들을 말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잠수함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종의 스텔스 전력 같은 것이기 때문에 탐지가 어려워서 우리 주변 수역에서는 그게 누구의 잠수함이든 잘 탐지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네, 이번 좀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MBN 서남객 기자님. 네. 예, 김용범 실장님께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그 연간 한도액 2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한 건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캐피탈콜의 방식으로 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콜을 한 번에 뭐 200억 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혹은 뭐 그럴 때 우리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안전장치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마스가 부분인데, 보증과 선박금융 등이 섞여 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현금 투자가 들어간다면 그 투자와 뭐 금융, 보증 뭐 이런 그 항목별로 비율이 각각 좀 어느 정도씩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캐피탈콜이고요. 캐피탈콜이고 말씀드린 대로 일시에 그렇게 뭐 사업 됐다고 한꺼번에 다 보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업별로 그것도 기선고, 마일스톤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마일스톤. 이게 사업이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서 보내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착수금만 가겠죠. 착수금 정도 가고 사업이 이제 연도별로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그 돈이 한꺼번에 요청돼서 인출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질문을 주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200억 불이 그럼 어떻게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라는 게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관심이었어요. 지난 한 2, 3주 동안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외화 자산의 그 운용 수익을 좀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외화 자산의 이제 운용 수익이 우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배당 이런 걸로 그 수익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그쪽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만약에 그중에 일부를 기체를 하면 아마 이제 정부 보증체 형식으로 할 것 같은데, 정부 보증체도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생각은 없고, 만약 그런 경우라도 인터내셔널 캐피탈 마켓, 국제 시장에 가서 기체하는, 뭐 산원이나 수은이 가서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추가로 국내 외환시장에 이것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일은 절대 없다.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우리 산원이나 수은이 뭐 기체할 때 이쪽 용도로 기체 금액이 아주 클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200억 불 연도 한도면 우리 보유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으로 거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내 외환 시장에 신규로 충격이 되는 부분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 마스가 부분은 이제 그 선박금융이라고 그러죠. RG라고 그러죠. 선박금융이 많이 쓰이니까 RG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 뭐 일부 대출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도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 성격에 따라서 뭐 군용선인지 국가가 발주하는 뭐 군용선인지 상선인지 그 조건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고,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조선업 1,500억 불이라고 그래서 뒤에 있는 뭐 앞에 캐시 2천억 불이 조선업에 아예 쓰이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2천억 불 이 부분도 조선 분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0억 불은 이쪽은 훨씬 더 자유로운 그 영역이라서 1,500억 불이 아마 대종은 뒤에 별도로 1,500억 불 부분이 될 텐데, 조선 분야에서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도 캐시 인베스트먼트 형식을 일부 뛸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 2천억 불 내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워낙 많아서 아마 오늘 다 소화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손 드셨죠? 네. 한 두 분 정도 질문 더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두 분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정책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YTN의 강진원입니다. 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그 관세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그 국가안보실 3차장께서는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럼 안 되는데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양보를 한 건지, 아니면 미 측에서 양보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이 짧은 시간 사이에 어떤 그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타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뭐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오영조 차장이 말씀하셨는데 타결됐는데 우리가 양보했으면 그렇게 되질 않았겠죠. 그렇게 대통령께서 발언하셨는데 그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거는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시기 때문에 국익을 뭐 이렇게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 여러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통령께서. 그 원칙대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그런 백그라운드 브리핑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뭐 과정을 우리 김정관 장관님이랑 같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전망을 걷지는 않았고, 당일날 우리로서 급진전됐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 네, 이성택 기자 먼저 하시고 요 정리하고 혹시 뭐 필요하시면 질문 더 받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오늘 먼저 그 정책실장님께 관세 인하 시작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안보실장님께는 이번에 그 잠수함 문제랑 별개로 기존의 그 안보 협상 관련해서 원자력 협정 그리고 이제 국방비 증대, 미국산 무기 이런 쟁점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어떤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된 게 있는지 이 두 가지 점이 좀 궁금합니다. 일본이 9월 4일 날 합의를 했고요. MOU 사인을 했고 9월 16일 날 관보가 이제 관세 인하 관보가 미국이 이제 게재됐으니까 한 14일인가요? 12일인가요? 예. 4일, 예. 12일 걸렸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제 조금 뭐 다른 거지만 우리는 MOU에 이 MOU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돼야 되고 그 법이 국회에 가서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대미 무슨 투자 펀드 이런 게 이제 기금이 하나 신설되고 그 기금이 이제 정부 보증제를 발행하고 어떻게 이제 운영하고 이런 게 특별하게 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법을 제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시점이 아니고 그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는 시점, 제출되는 시점, 아마 의원입법 형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빨리 해야 되니까 그 법이 제안되는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 그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이제 인하하기로 그렇게 이제 양국 간에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거의 우리가 문안이 됐지만 이런 이제 팩트시트를 저하고 관련하여 양 산업부 장관, 상무장관이 이제 공식 이제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을 기초로 우리가 국회에 설명을 하고 국회에 법안을 내고 이런 자체에 즉시 우리는 착수할 겁니다. 그러면 법안이 마련되면 우리는 11월 내에 중순이라 그때까지는 이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려고 국회가 이제 법안이 제출되면 그건 이제 제출 사실을 미국에 알릴 거고 그럼 미국은 그게 양국 간에 확인이 되면 아마 그 달이 속하는 첫날 11월 1일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소급해서 관세가 이제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 같고 뭐 법이 우리가 좀 제출 시점 늦으면 조금 더 한 달 늦어지고 그러는데 가급적 11월 내에 우리는 법안 제출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의를 통해서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 거는 그러한 방향성을 이제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실무선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차원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진전을 위하여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기 구입에 대해서는 오늘 우찬 협의 때는 많이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기존에 양해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리의 필요에 따른 무기 구매를 위한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좀 질의응답은 마칠까 하고요. 그 실장님들 여기서 질문 맞춰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조금 무리한 일정이기도 하셔서 여기서 질의응답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방어하는 것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경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의 불법 체포 구금하고도 사죄하지 않는 트럼프.